아내가 죽은 날 밤, 아내가 죽은 날 밤, 그 여자가 문을 두드렸다. 장례도 치르기 전이었다. 시신이 아직 방 안에 있었다. 사내는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열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말했다. 저 오늘 밤 갈 곳이 없습니다. 사내는 그 얼굴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그 얼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서 봤는지는 몰랐다. 언제 봤는지도 몰랐다. 그냥 알고 있었다. 그 감각이 이상했다. 세상에는 가끔 그런 얼굴이 있다. 처음 보는데 낯설지 않은 얼굴. 분명히 모르는데 어딘가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은 얼굴. 그날 밤 사내는 그 얼굴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들려야 할까? 내보내야 할까? 빗소리가 거셌다. 바람도 불었다. 아내가 죽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내는 결국 옆으로 비켰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선 중기 기록에는 사내의 이름만 남아 있다. 여자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왜 밝혀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이야기가 왜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는지도 알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사내의 이름은 이만득이었다. 나이 38.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했다.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남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만득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망해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크게 욕심이 없었다. 아내와는 15해를 살았다. 혼례 날 처음 얼굴을 봤다. 작고 조용한 여자였다. 눈이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갔다. 처음 몇 해는 서로 어색했다. 말도 잘 못했다. 밥상 앞에서 눈이 마주치면 둘 다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말이 없어도 편해졌다. 옆에 있으면 됐다. 자식은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둘이 사는 것이 당연해졌다. 아내는 몸이 약했다. 봄마다 앓았다. 가을마다 기침을 했다. 겨울에는 손발이 늘 차가웠다. 만득은 아내의 발을 자기 배에 품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아내가 처음엔 부끄러워했다. 나중에는 먼저 발을 내밀었다. 그 사람이 없는 잠자리가 어떤 것인지 만득은 이제 알게 됐다. 올해 봄은 특히 심했다. 이 달 들어 밥을 넘기지 못했다. 사흘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틀 전부터 말이 없어졌다. 어제부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해가 지기 전 아내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을 만득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잠시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만득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다녀갔다. 위로를 하고 돌아갔다. 장례는 사흘 뒤로 정해졌다. 밤이 깊었다. 비가 왔다. 만득은 혼자였다. 그때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만득은 처음에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이 다시 온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드리는 방식이 달랐다. 가볍지 않았다. 급하지도 않았다.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정하게 똑똑똑 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처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만득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등불을 들었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잠깐 멈췄다. 비 소리만 들렸다. 문 밖은 조용했다. 또 두드렸다. 똑똑똑. 같은 간격, 같은 힘. 기다릴 수 있다는 듯이. 만득은 문을 열었다. 여자가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삿갓도 없었다. 행전도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데 떨지 않았다. 추위에 떠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여기 있어야 해서 있는 사람 같았다. 만득은 그 얼굴을 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근처 마을 사람도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다. 언제, 어디서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 같기도 했다. 만득은 그 감각을 털어냈다. 여자가 말했다. 저 오늘 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름도 없었다. 사연도 없었다.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불쌍하다고 하지도 않았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갈 곳이 없다고. 만득은 그 여자를 들였다. 아내가 죽은 날 밤에 시신이 아직 방 안에 있는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드려야 할 것 같았다. 그냥 이 사람은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가 없었다. 그것뿐이었다. 여자는 마루에 앉았다. 만득은 마른 옷을 내줬다. 여자는 말없이 받았다. 밥을 내줄까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날 밤에 밥상을 차리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았다. 그냥 뒀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있었다. 등불이 흔들렸다. 여자가 먼저 말했다. 가족을 잃으셨군요. 만득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가 말했다. 오래 아프셨나요? 만득이 말했다. 봄부터요. 여자가 말했다.
곁에 계셨겠네요. 만득은 그 말에 뭔가가 걸렸다. 곁에 있었다. 끝까지.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다. 눈을 감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이 여자에게 왜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만득은 입을 다물었다. 여자도 더 묻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 앉아 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늘 밤 가장 이상한 일이 그것이었다. 아내가 죽은 방 바로 옆에서 모르는 여자와 앉아 있는데 편안했다. 불편해야 했다. 자리를 파해야 했다. 내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못했다. 여자의 옆모습을 보다가 만득은 자꾸 눈을 돌렸다. 닮지 않았다. 분명히 닮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꾸 아내 생각이 나는지. 새벽이 됐다. 여자는 구석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방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앞에 앉아 있었다. 15해. 처음엔 어색했다. 말도 잘 못했다. 밥을 먹다가 눈이 마주치면 둘 다 웃었다. 첫 해, 겨울. 아내가 열이 나서 알았다. 만득은 밤새 곁에 앉아 있었다. 물을 갈아줬다. 이마를 닦아줬다. 아내가 눈을 뜨며 말했다. 당신 자야지요. 만득이 말했다. 안 졸려요. 거짓말이었다.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앉아 있었다. 그것이 처음이었다. 아내가 만득을 보며 웃은 것이 진심으로. 그 뒤로 둘이 달라졌다. 아내는 그 겨울 이후로 만득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오늘 참새가 마당에 왔다고. 김장 배추가 잘 됐다고. 이웃집 할미가 허리가 안 좋다고. 만득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밥을 먹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그 목소리가 없는 밥상이 어떤 것인지 만득은 이제 알게 됐다.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가 없었다. 온기가 없었다. 만득은 문틀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흔들렸다. 한참이 지나서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깨어 있었다.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그 눈이 이상했다. 슬픔이 있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남의 슬픔을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처럼 보였다. 만득은 그 눈을 오래 봤다. 그리고 다시 그 낯선 감각이 왔다. 어디서 본 눈. 언제, 어디서인지 모를. 날이 밝았다. 마을 사람들이 왔다. 장례 준비를 도우러. 여자는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물을 길어왔다. 마당을 쓸었다. 조문객을 맞는 자리를 정리했다. 음식 나르는 것도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다. 저 여자 누구냐고 물었다.
만득은 대답을 못했다. 잠깐 멈췄다. 그러다 이 말이 나왔다. 먼 친척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 장례 준비가 바빴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만득을 불렀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나이 60세. 마을 일이라면 뭐든 다 아는 사람이었다. 노인은 만득을 마당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여자 어디서 왔는가? 만득이 말했다. 어젯밤에 찾아왔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노인은 한참 여자를 바라봤다. 여자는 모르는 것 같았다. 계속 일을 했다. 노인이 만득의 팔을 잡았다. 자네 아내 얼굴과 닮지 않았는가? 만득은 굳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런가? 그 목소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이었다. 노인은 그날 내내 여자를 눈으로 쫓았다. 만득도 그날부터 자꾸 보게 됐다. 다르다고 했는데 정말 다른가? 아내는 밥을 먹을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다. 여자도 그랬다. 아내는 걸을 때 왼발을 살짝 끌었다. 여자도 그랬다. 만득은 그것을 알아채고 나서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놨다. 장례 사흘이 지났다. 여자는 떠나지 않았다. 만득도 떠나라고 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아내 장례를 마친 집에 모르는 여자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내보낼 수가 없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여자는 집 안일을 했다. 밥을 지었다. 마당을 정리했다. 빨래를 했다. 아내가 하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하는 방식이 달랐다. 아내는 빨래를 마당 왼쪽 줄에 걸었다. 여자도 왼쪽에 걸었다. 오른쪽 줄이 비어 있어도 왼쪽에만 걸었다. 아내는 밥을 지을 때 뚜껑을 반쯤 열어뒀다. 완전히 닫지도 않고 완전히 열지도 않고 딱 반쯤. 여자도 그렇게 했다. 아내는 등불을 끄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심지를 돋웠다. 다음 날 아침에 쉽게 켜지도록. 여자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내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을 때 두부를 손으로 뭉개서 넣었다. 칼로 썰지 않고. 여자도 그렇게 했다. 만득은 그 된장찌개를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목이 잠겼다. 여자가 물었다. 안 드세요? 만득이 말했다. 어디서 배운 방식이요? 여자가 말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만득이 말했다. 두부를 손으로 뭉개는 것. 빨래를 왼쪽 줄에만 거는 것. 심지를 끄기 전에 한 번 돋우는 것.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득이 말했다. 이 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아내 하나뿐이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만득의 손이 떨렸다. 당신 누구요? 여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만득도 다그치지 않았다. 그냥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러다 만득이 일어났다. 아내의 방으로 갔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례가 끝난 뒤로 아직 손대지 않은 것들이었다. 옷가지, 빗, 놀이개, 하나씩 꺼내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 손때 묻은 것들이었다.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들이었다. 만득은 그것들을 한 줄로 놓아뒀다. 그러다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비녀가 하나 있었다. 노쇠로 만든 것. 끝이 살짝 구부러진 아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이었다. 아끼는 것이었다. 언젠가 한 번 만득이 물었었다. 어디서 난 거냐고. 아내는 말했다.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어머니가 줬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만득은 그냥 넘겼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다시 생각났다. 어머니가 줬다. 아내 어머니는 아내가 어릴 때 세상을 떴다. 만득도 본 적이 없었다. 만득은 비녀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다. 방 밖에서 소리가 났다. 여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멈췄다. 만득의 손에 들린 비녀를 봤다. 여자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빠르게, 순식간에. 그런데 만득은 봤다. 만득이 물었다. 이거 본 적 있소? 여자가 말했다. 없습니다. 만득이 말했다. 지금 눈이 달라졌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득이 일어났다. 이 비녀를 아는 사람은 내 아내 하나뿐이오. 친정에서 온 것이라 했소. 아내 어머니가 줬다고 했소. 그런데 아내 어머니는 아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소. 만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비녀, 아내 죽기 전에도 내게 잘 보여주지 않았소. 아끼는 물건이라며. 여자는 그냥 서 있었다. 만득의 손이 떨렸다. 당신은 누구요? 여자는 오래 말이 없었다. 만득도 기다렸다.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처음 이 여자가 왔던 그날 밤처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달랐다. 처음 왔을 때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숨기는 것을 그만두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다. 여자가 말했다. 저는 당신 아내의 언니입니다. 만득이 굳었다. 아내는 형제가 없다고 했소. 여자가 말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저는 죽었으니까요. 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등불이 흔들렸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12살이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라서가 아니었다. 오래 생각한 말이라서였다. 그 아이가 시집 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행복한지 아닌지도요. 만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런데 왜? 여자가 말했다. 동생이 떠나는 날 밤, 처음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동생 가는 길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을 보고 싶었습니다. 만득은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냥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무릎이 먼저 꺾였다.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손을 놓지 않더군요. 끝까지. 그 말이 만득의 가슴을 쳤다. 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다. 여자가 내려다봤다. 무서운 눈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그냥 봤다. 오래 보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보는 사람의 눈으로. 만득은 그 눈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왜 낯설지 않았는지를. 이 눈이었다. 이 눈을 알고 있었다. 아내의 눈이 이랬다. 웃을 때가 아니라 만득을 조용히 바라볼 때, 그냥 곁에 있을 때, 그 눈이었다. 만득은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다. 바닥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그냥 있었다. 여자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재촉하지 않았다. 만득이 겨우 입을 열었다. 아내가 당신을 알았소. 여자가 말했다. 모릅니다. 저는 그 아이 기억 속에 없으니까요. 죽을 때 너무 어렸거든요. 동생이 서너 살이었을 때 제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할 수 없어요. 만득은 눈을 감았다. 아내는 언니가 있었다. 어릴 때 죽은 언니. 기억도 못하는 언니. 15해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너무 어렸을 테니. 서너 살 아이가 언니를 기억할 수 있을까? 언니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만득은 그 생각을 하다가 또 눈물이 났다. 아내는 언니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언니의 이름도 몰랐을 것이다. 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런데 언니는 알고 있었다. 만득이 물었다. 그러면 왜 여기 온 거요? 여자가 말했다. 동생이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어준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얼굴인지, 내 동생이 15해를 함께 산 사람이. 만득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 위로. 잘 살았소. 그 사람은 잘 살았소. 행복했소. 좋은 사람이었소. 목이 막혔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말했어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더 했어야 했는데. 여자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만득이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요?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여자가 말했다. 비녀는. 만득이 손에 쥐고 있던 비녀를 봤다. 제가 죽을 때 차고 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제 것을 동생한테 줬겠지요. 언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만득은 그 비녀를 내려다봤다. 이 작은 것이 12살에 죽은 아이의 것이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것이었다. 기억도 못하는 언니의 것을. 만득은 비녀를 꼭 쥐었다. 놓을 수가 없었다. 새벽이 됐다. 여자가 일어났다. 만득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밤새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는 아내 이야기를 했다. 아주 어릴 때의 이야기. 만득도 몰랐던 이야기. 아내가 걷기 시작하던 날. 아내가 처음으로 울음을 그쳤던 날. 아내가 웃는 얼굴.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알고 있었다. 언니는 그냥 알고 있었다. 만득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래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세상에서 아내를 가장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서. 만득이 물었다. 아내가 행복했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그게 맞는지 늘 자신이 없었소. 여자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행복했습니다. 만득이 말했다. 언제 봤소? 여자가 말했다. 가끔 봤습니다. 멀리서요. 그 아이가 모르게. 만득은 그 말을 오래 들었다. 멀리서. 그 아이가 모르게. 언니가 보고 있었다. 밥 짓는 것을. 빨래 거는 것을. 등불 끄는 것을. 만득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만득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다시 났다.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여자가 말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만득이 말했다. 어디로 가오? 여자가 말했다. 동생 있는 곳으로요. 만득은 막지 않았다. 막아야 할 이유도 몰랐고, 막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사실은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새벽 안개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돌아봤다. 당신이 그 사람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 만득은 말없이 봤다.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말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만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자는 돌아서서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쯤에서 만득은 눈을 깜빡였다. 여자가 없었다. 안개만 있었다. 만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마당 끝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바람이 지나갔다. 안개가 흔들렸다. 만득은 그 흔들림을 오래 봤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비녀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뚜껑을 덮지 않았다. 열어둔 채로 뒀다. 그 뒤로 만득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다. 혼자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재혼을 권했다.
이웃 마을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나이도 알맞다고. 만득은 고개를 저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직 아내를 못 잊는다고. 마음 약한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기도 했다. 맞지 않는 말이기도 했다. 만득이 혼자 사는 이유는 아내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다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 밤에 그 여자 덕분에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웃음을 가졌는지, 누구의 동생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었다. 조용하게, 혼자서,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만득은 아내의 버릇들을 계속 이어갔다. 빨래를 왼쪽 줄에 걸었다. 밥을 지을 때 뚜껑을 반쯤 열었다. 등불을 끄기 전에 심지를 한 번 돋웠다. 된장찌개 두부는 손으로 뭉갰다.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만득은 말했다. 그냥 그렇게 됐소. 아내가 했던 말이었다. 여자도 했던 말이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핏줄이 이어지듯, 기억이 이어지듯. 어떤 것들은 그냥 이어진다. 만득은 그것을 믿었다. 죽은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아내의 버릇이 만득에게 이어진 것처럼, 언니의 무언가가 아내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그 이어짐은 끊어지지 않는다. 만득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아내는 정말 언니를 몰랐을까? 어릴 때 죽은 언니, 기억도 못하는 언니. 그런데 어쩌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 아내가 빨래를 왼쪽 줄에 거는 것, 밥 지을 때 뚜껑을 반쯤 여는 것, 심지를 끄기 전에 한 번 돋우는 것, 그것들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도 아니었다. 시집 온 뒤에 생긴 버릇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 아내는 말했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만득은 그게 언니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언니였을 것이다. 집 안에는 늘 비녀 상자가 열려 있었다. 밥을 먹기 전,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면 상자를 한 번씩 봤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아직 아내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만득이 진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랐다. 두 사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두 사람, 언니와 동생. 한 사람은 12살에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15해를 살다 떠났다. 그 둘이 지금은 어디선가 마주쳤을 것이다. 언니가 말했을 것이다. 너 기억해. 동생이 물었을 것이다. 언니, 어떻게 알아요? 언니가 말했을 것이다. 당연히 알지. 내 동생인데. 만득은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만득은 가끔 노인이
한 말을 떠올렸다. 장례날, 여자를 보며 하던 말. 자네 아내 얼굴과 닮지 않았는가? 만득은 그때 아니라고 했다.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닮았었다. 닮지 않으려 해도 닮는 것들이 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닮는 것들이 있다. 핏줄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기억이 없어도, 만난 적이 없어도 어딘가에 이어져 있는 것들. 만득은 그것을 그 밤에 처음으로 알았다. 어쩌면 사람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래서 비녀 상자를 덮지 않은 것은 그래서였다. 언제든 볼 수 있게, 언제든 열려 있게. 두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끝.